세계 무장 세력에게 표적이 된 중국 엔드코트. 중국인의 씨를 말려라 엔드코트. 여러분,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심지어 생명의 안전까지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나요?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에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 그곳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원자이자 왕처럼 모셔줄 거라고 착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환상을 단 1%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그 오만하고 얄팍한 착각이 현실의 잔혹함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는지 아주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깊은 곳에 위치한 다수댐 건설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곳에는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파견된 수많은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퇴근을 할 때 평범한 승용차를 타지 못하고 반드시 두꺼운 장갑을 두른 방탄버스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이미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두꺼운 철판으로 무장한 방탄버스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폭탄을 한가득 실은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엔지니어들이 타고 있는 그 방탄버스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끝장내겠다는 잔혹한 사리가 담긴 자살 폭탄 테러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수백억 달러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자본을 부어 넣은 메스 아이나크 구리 광산의 상황은 어떨까요?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할 것 같던 그 거대한 시설도 야간 기습 공격 딱 한 방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수천억 원어치의 첨단 시설과 중장비들이 순식간에 불타오르며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장에 투입되었던 인력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혼비백산하며 긴급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과다르 항구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입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평범하게 화장실에 가는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스스로 마음 편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무조건 중무장한 군인들의 철저한 호위를 받아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위하는 군인이 없다면 숙소 문 밖을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철저한 감금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과연 이곳이 총알이 빗발치는 분쟁 지역의 한가운데라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소름 끼치고 결정적인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험한 지역에서 테러 단체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된 건 미국인과 유럽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상황은 완전히 180도 뒤집혀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무장 세력들은 미국인이 다니는 경로나 시설은 일부러 건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피해갑니다. 지금 그들이 집요하게 노리고 짐승처럼 사냥하는 대상은 오직 한 가지 국적, 바로 중국인뿐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며 글로벌 패권국을 자처하는 초강대국의 엘리트 국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막대한 돈으로 직접 지어 올린 화려한 건설 현장 안에서 매일 벌벌 떠는 포로처럼 갇혀 지내는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지폐 다발과 잡으려건 날아오는 총알과 폭탄 앞에서는 그저 타오르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세계 최강대국의 국민만을 콕 집어 잔혹하게 사냥하는 걸까요? 더욱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건 무려 3개의 거대한 무장단체가 이 사냥을 위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인을 향한 이 피비린내 나는 무자비한 사냥을 주도하는 배후에는 3마리의 잔혹한 늑대가 존재합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우는 무장단체,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정부 세력, 그리고 세속적인 민족주의 무장단체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세 조직의 과거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원래 이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쳐도 죽이려 들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념과 종교적 신념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를 최악의 이단으로 규정하고 매일같이 총부리를 겨누던 앙숙 중의 앙숙이었죠. 물과 기름처럼 절대 한 그릇에 섞일 수 없는 자들이
국경지대에서 유혈사태를 벌이며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죽이려던 이 세 마리의 늑대가 돌연 총구를 내리고 정확히 같은 방향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늘한 시선이 꽂힌 표적은 오직 단 하나, 바로 중국입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의 교차점인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동일 이익의 법칙 혹은 공동의 적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핏빛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수요가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념의 차이나 종교적 교리 같은 핑계들은 아주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원수에게 잔혹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실한 공급만 눈앞에 주어진다면 적의 적은 언제나 가장 든든하고 치명적인 동지가 되는 법이니까요. 이들은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정부처럼 중국이 뿌리는 천문학적인 돈에는 단 한 줌의 관심도 없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주며 달콤하게 회유하려 해도 절대 그들의 사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영토를 무참히 짓밟은 중국인의 뜨거운 피뿐입니다. 세상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거대한 경제적 이익으로도 절대 매수할 수 없는 끔찍한 사리가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 정부가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길래 종교와 이념마저 가뿐히 뛰어넘은 이 거대한 증오의 연합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참혹한 대답은 끝없는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중국이 전 세계에 가장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하는 버림받은 땅 아래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이기심이 만든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똑바로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극단적인 상황을 그려봅시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수천 킬로미터 내에 오아시스와 단물을 파는 얼음 가게가 딱 하나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게 주인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불러도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은 얌전히 무릎을 꿇고 지갑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거대한 땅은 바로 그 유일무이한 얼음 가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황량해 보이는 그 척박한 모래땅을 삽으로 한번 푹 파내려 가보면 그 밑에서는 끝도 없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폭포수처럼 솟아오릅니다. 단순한 에너지만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와 땅 아래는 그야말로 황금빛 자원의 노다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가볍게 입고 다니는 면티셔츠의 주재료인 면화가 이곳에서 산처럼 쏟아집니다. 그뿐인가요?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이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 그리고 친환경을 상징하는 지붕 위의 태양광 패널 원료까지 전부 이 사막 바닥에 통째로 묻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웅장한 현대 문명을 힘차게 굴려가는 심장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가 이 땅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심장에서 출발해 유럽과 중동 등 거대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거의 유일한 육상 통로라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치 생명을 걸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1대1로라는 초대형 경제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이 땅을 밟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바다는 미군의 항공모함이 가로막고 있고 북쪽은 꽁꽁 얼어붙은 땅이니 다른 곳으로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국가의 심장부를 중국은 결코 남과, 특히 다른 이질적인 민족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원래 주인, 토착민인 위구르족을 아예 지워버리고 영토를 통째로 집어삼키기로 잔혹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장에서 꺼내 입은 그 옷이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저렴했는지 진지하게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 차가운 경제적 효율성의 이면에는 자신의 평화로운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와 끝없이 펼쳐진 목화밭과 공장에서 짐승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피가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거의 쥐어주지도 않고 그 지옥 같은 착취를 거부하면 곧바로 끔찍한 수용소로 다시 끌려가는 21세기 최악의 노예 노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남의 밥그릇을 뺏는 것을 넘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 그들의 무너진 뼈와 살 위에 내 화려한 성을 쌓아 올린다면 그것은 경제적 본능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자살 행위일 뿐입니다. 쥐도 도망칠 곳이 없이 완벽하게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순간에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미친 듯이 물어뜯는 법입니다. 모든 재산과 존엄을 통째로 빼앗기고 구석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판단을 하길 기대하십니까? 이 거대한 권력의 얼음가게를 영원히 독차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간의 자아와 정신을 철저히 갈아 없애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세뇌 기계를 작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끝없이 높은 담장 안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직업훈련소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단 거대한 강제수용소 시설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라고는 도둑질도, 살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모가 물려준 모국어를 쓰고 조상 대대로 굳게 믿어온 자신의 신을 믿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용소의 두꺼운 철문 안에서는 우리의 상식을 무참히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일들이 매일 일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자 정체성인 모국어를 무심코 입 밖에 내기만 해도 살갗이 찢어지는 혹독한 고문과 처벌이 쏟아졌습니다. 가혹한 생존을 위해 아주 적은 밥 한 덩이를 얻어먹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지정된 언어로 특정 사상을 찬양하는 영상과 구호를 영혼 없는 앵무새처럼 끝없이 외워야만 했죠. 곳곳에 촘촘하게 설치된 최첨단 인공지능 카메라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들의 굳어진 얼굴 근육과 찡그린 표정 하나하나를 훑어내리며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의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끔찍한 만행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고 악마적인 짓은 따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에 갇힌 젊은 위구르족 여성들을 억지로 끌고 가 강제로 불임시술을 자행하는 짐승만도 못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육체를 억압하는 수준을 넘어 한 민족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희망의 씨앗 자체를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다루는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뼈아프고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잃을 것을 걱정하며 타협의 여지를 남기는 이유는 나에게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아이를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만들고 내 핏줄의 언어와 문화를 지워버리고 내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인 종교마저 박살내버리면 인간의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요? 거대한 국가 권력이 힘없는 개인에게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완전히 숫자 0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지킬 가족의 미래도 이를 희망의 빛도 없는 텅 빈 고깃덩어리 껍데기만 남겨둔 것이죠. 여러분, 기회비용이 완벽하게 제로가 된 인간은 더 이상 다가오는 죽음이나 찢어지는 고통 따위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끓는 피로 철저한 복수를 완성하려는 최악의 무자비한 살인병기로 무섭게 진화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무력으로 이들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굳게 믿었겠지만 결국 중국은 스스로의 오만한 손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를 통제 불능의 끔찍한 괴물들을 대량 생산해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숨이 턱턱 막히는 지옥 같은 수용소와 철통 같은 디지털 감시망을 뚫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몇몇의 처절한 생존자들은 목숨을 걸고 험준한 설산을 넘어 국경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가족과 고향을 모두 잃고 쫓겨난 그들의 텅 빈 두 손에는 오직 중국 공산당을 향해 펄펄 끓어오르는 새카만 복수심만이 꽉 쥐어져 있었죠. 피눈물을 흘리며 험난한 국경을 넘은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끝없는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진정한 악마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 마침내 실탄이 꽉 채워 장전된 총기를 쥐게 되었을 때 그 피에 굶주린 괴물들이 가장 먼저 누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어둠 속을 헤맸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잠깐.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딱 3초만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외부의 시선과 도덕적 잣대는 다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에게만 아주 뼈저리게 솔직해지는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해봅시다.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의 평화로운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와 부모 형제를 잔인하게 짓밟고
여러분의 피 같은 재산과 자유를 모두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여러분의 얼굴에 두툼한 돈다발을 툭 집어던지며 이렇게 비웃듯 말합니다. 엔드코트. 이 돈 받고 앞으로 평생 입 닥치고 살아라. 엔드코트. 이 끔찍하고 모멸감 넘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수치심을 억지로 삼키고 조용히 그 피 묻은 돈을 주워 담아 굴욕적인 목숨을 연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가장 날카롭고 번쩍이는 칼을 집어들겠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강요하는 도덕적인 위선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열고 당신의 가장 밑바닥 본능이 이끄는 대로 돈 아니면 칼이라고 정확히 적어보세요. 혹시라도 댓글을 적는 게 망설여진다면 적어도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부서져라 강하게 눌러서 당신 스스로에게 엄숙히 맹세하십시오. 그 어떤 힘있는 추악한 자가 거대한 자본으로 내 자존심과 인권을 짓밟으려 해도 나는 절대 순한 양처럼 웅크리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마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굴욕적인 종이 쪼가리 돈 대신 서늘한 복수의 칼을 쥐기로 맹세한 그 도끼 품은 자들이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오만한 거인을 어떻게 잔혹하게 갈기갈기 찢어놓았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하자마자 그 텅 빈 공간을 향해 중국이 거대한 돈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향한 곳은 바로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미래 산업의 핏줄,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척박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당장 나라를 굴릴 현금이 말라붙어 있던 탈레반 정권을 향해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엔드코트. 우리가 너희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인프라를 깔아주고 광산을 개발하게 해줄 테니 너희는 국경지대에 숨어있는 위구르족 생존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모조리 청소해라. 엔드코트. 이것이 바로 돈마들 갑본 졸부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이고 오만한 외교적 착각의 극치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신념과 핏줄의 연대조차도 빳빳한 지폐 몇 장이면 아주 쉽게 찢어발길 수 있다고 맹신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툼한 돈다발을 눈앞에서 흔들어대면 그 잔혹한 무법자들을 내 충실한 사냥개로 부릴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으십니까? 인간의 심리와 뒷골목의 생태계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거친 짐승들은 당신의 빵빵한 지갑의 두께에 잠시 고개를 숙일 뿐 결코 당신이라는 인간 자체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돈을 모두 다 뽑아먹고 나면 가장 먼저 당신의 약한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법입니다.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세력들에게 중국이 흔들어대는 수십억 달러의 돈은 달콤한 독사과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내미는 엄청난 액수의 자본을 보며 속으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경에서 날아온 그 달콤한 돈다발을 금고에 가득 채워 넣은 그들은 과연 밤이 되어 어둠이 깔렸을 때 중국의 명령대로 고분고분 움직였을까요? 현실은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얄팍한 계산표대로 절대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중국이 건넨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과 지원은 입을 닫고 넙죽 받아 챙겼으면서도 정작 중국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위구르족 토벌 작전은 단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위구르족 전사들은 같은 신을 모시는 종교적 형제이자 피를 나눈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교도의 더러운 돈을 받고 자신들의 형제를 무참히 도륙한다면 조직 내부에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반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이 중국을 상대로 기막힌 시간 끌기 사기극을 벌이는 동안 벼랑 끝에 몰렸던 위구르족 생존자들은 가장 극단적이고 잔혹한 이슬람 무장 세력의 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조직 내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암살자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중국의 통제 아래 살았기에 중국어를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구사했고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외모조차 구별이 불가능한 그들이 평범한 노동자의 옷을 입고 중국인 틈에 섞여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들이 숨통을 끊으러 온 사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이미 광산과 도로를 짓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많은 자본과 인프라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피를 흘리면서도 차마 아까워서 발을 뺄 수가 없는 지독한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은 구리 광산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단 1g의 구리도 캐내지 못한 채 그저 모래바람만 맞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과 가족을 짓밟은 원수에게 자본주의의 논리는 철저히 붕괴되었고 오직 원시적인 피해 복수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호구가 되어버린 거인의 굴욕은 단지 아까운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세팅이 끝난 복수의 무대 위에서 인내심이 바닥난 그 투명한 유령들은 과연 어떤 피피 파티를 시작했을까요? 아프가니스탄 수도의 한복판,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가장 안전하다는 최고급 중국 식당이었습니다.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한 한 남자가 아주 평온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무려 30분 동안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식당 안으로 중국인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 공간이 꽉 찰 때까지 차가운 눈으로 인내심 있게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대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운 바로 그 완벽한 순간,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몸에 잔뜩 두르고 있던 폭발물 조끼의 버튼을 깊숙이 눌렀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식당은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참혹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공격은 카불의 식당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타지키스탄의 외진 금광에서는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날아온 무인 공격기들이 중국인 광산 노동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파키스탄을 관통하며 야심차게 건설되던 80조 원 규모의 거대한 1대1로 경제회랑은 이제 노동자들의 뼈와 살이 흩뿌려진 끝없는 도살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약자의 존엄을 짓밟고 폭력으로 타인의 자아를 억눌러 쌓아 올린 제국은 결국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용소에서 만들어낸 절망이 이자까지 잔뜩 붙은 잔혹한 테러가 되어 매일 아침 자신들의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철저하게 피비린내로 얼룩진 이 거대한 인과응보의 굴레 속에서 자본의 오만함은 철저하게 능욕당하고 찢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모래바람 흩날리는 사막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타국의 이야기가 그저 팝콘을 먹으며 지켜볼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평범한 일상과 직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라고 단단히 안심하고 계십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몰락의 서사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밥그릇이 걸린 직장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심리전의 거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급과 권력을 무기 삼아보아 직원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 혹은 주머니에 든 알량한 돈 몇 푼을 믿고 거래처 파트너를 무시하며 그들의 생존권을 가차없이 쥐고 흔들고 있다면? 그들이 지금 당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아낸다고 해서 속으로 당신의 권위에 굴복했다고 착각하는 멍청한 짓은 당장 집어치우셔야 합니다. 타인의 숨통을 조이고 마지막 남은 밥그릇마저 잔인하게 걷어차버리는 행위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밤 잠드는 침대 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정성스럽게 설치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억압과 모멸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부채로 남고 심리학적 인과응보는 단 한 사람도 비켜가지 않고 반드시 청구서를 내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에게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이 무기로 휘둘렀던 그 돈과 권력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까지 알량한 지갑의 두께로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맹신해왔다면
이제 그 위험천만한 망상에서 뼈저리게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입에 발린 따뜻한 위로의 말로 여러분의 나약한 감정을 어루만져 드리는 동네 심리 상담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고 어두운 본성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이 잔혹한 사회의 진짜 게임의 룰을 파헤쳐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비정하고 차가운 세상의 거대한 환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생존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여러분이 현실에 안주하려 할 때마다 저는 가장 차갑고 뼈 때리는 팩트로 여러분의 뺨을 세차게 때려 잠에서 깨워드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자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또 다른 불편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들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